실력 대비 문제 중에 그 숙제로 내준 거 4쪽을 좀 같이 할게요. 4쪽. 4쪽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 이게 산화 마그네슘인데 여기 산소가 두 개니까 여기 앞에 2 써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1만 있어도 되고, 그럼 마그네슘은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그네슘 원자 기수가 같아지는 거고, 염소가 Cl2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2가 있어야 되고, 나트륨도 2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요거 2에 2니까 여기 2 쓰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1이면 됩니다. 이해하세요? 요거랑 밑에 있는 거랑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잘 아셔야 되고, 산소가 여기 두 개지, 두 개. 그럼 요 하나니까 여기 2 써야 되고, 굴이 2 돼야 되고, 뭐 하나면 되고. 메테인이랑 산소랑 연소 반응하는 건데, 탄소가 하나면 하나고, 수소 4개면 여기 일단 앞에 2 써야지 수소가 4개가 되고, 산소가 2개고, 여기 2니까 2개 합쳐서 4개거든요. 그럼 앞에 2 써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1씩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거예요. 탄소가 2개니까 이산화탄소가 2개 만들어줘야 되고, 수소는 6개야. 그럼 여기에는 3 들어가야지 수소가 6개 되고, 산소가 여기 2는 4에다가 3은 3이니까 산소는 총 7개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가 3 하면 6 더하기 1 해가지고 7 되겠죠? 1 쓰면 되고.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건데, 나트륨이 2니까 여기 앞에 2 써야 되고, 그러면 수소 2개고, 여기 수소 2개고, 여기 1만 있어도 되고, 탄소가 여기가 2개거든요, 2개. 근데 여기 하나 있고 2개 있으니까 여기도 1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다 1만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물은 H2O고, 분해가 돼서 수소가 H2로 존재를 합니다. 산소가 O2로 존재를 하고요. 그럼 여기가 2고 2면 됐는데, 산소가 둘이니까 여기 앞에 2 써야 되고, 그럼 여기가 그러면 4가 되잖아요. 2는 4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2 써야 되는 거죠. 1은 생략하는 거니까 1은 여기 안 써도 되고요. 질소가 N2인 걸 아셔야 됩니다. 수소가 H2인 걸 아셔야 되고, 그 반응 진행할 때 이거 는 쓰는 거 아니야. 는 쓰는 친구들 많은데, 는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화살표로 하셔야 되고, 암모니아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러면 질소가 2개니까 여기 앞에도 2 써야지 2개가 되는 거고, 2, 3은 6이지, 6. 그럼 여기 3 써야 되는 거고, 수소랑 염소는 H2Cl2로 존재를 해요. 염화수소는 HCl이야. 여기 2개니까 여기 앞에 2 쓰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철과 산소, 철은 F2고 산소는 O2로 존재해. O2. 얘가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 2가 플러스라는 소리고, 산소는 2가 마이너스니까 1대1 결합하는 거야. 1대1 결합. 요런 애가 생성돼야 되는데, 여기 산소가 2니까 원자 2개니까 이 앞에 2 쓰고요. 그럼 철 원자도 2개 돼야 되니까 2 써야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H2O2예요. 여기 반응해서 물하고 산소로 분해되는 건데, 그럼 수소가 맞아요. 여기. 그럼 산소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앞에다 2분의 1을 씁니다. 2분의 1. 요거 1개, 요거 1개. 그러면 합쳐서 2개잖아. 그 다음에 2를 다 곱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정수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산화탄소는 이제 CO 입니다. CO. 일산화탄소. 산소가 하나, 일산화탄소. 산소랑 반응하는 산소는 O2예요.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그럼 탄소는 맞았는데 산소가 또 안 맞죠? 여긴 2개인데 여긴 3개죠? 그럼 요 앞에다 2분의 1 쓰시고 2를 곱해가지고 전부 다 2를 곱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해서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생성됩니다.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거긴 해. 2학년 때 배운 것도 다 연결돼서 나와요.
염화은, 은이 양이온이고 염화이온이 음이온인데 원래 순서가 양이온, 음이온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양이온, 음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이 양이온이거든요.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앙금이니까 이렇게 침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원래 수용액 상태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거 수용액 상태로 녹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안 쓴 사람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여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된다. 일단은 얘네가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에, 반응물은,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빼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물론 무조건 더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개수를 맞춰야 돼. 근데 여기가 CL2에요. CL2. 그럼 앞에 2 쓰면 돼. 그러면 아마 다 맞을 거예요. 다 세보시면 칼슘 맞고, 탄소 하나에 하나, 산소는 3개인데 여기 2개에 하나니까 3개고, 수소 2개고, 염소 2개고, 다 맞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산소랑 반응한다는 거 아셔야 돼. 이산화탄소가 물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탄소 3개니까 요 앞에 3 쓰고요. 수소 8이니까 요 앞에 4 쓰고요. 4. 그럼 산소가 2, 3은 6, 4, 1은 4. 10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산소 원자가. 여기가 5 이렇게 쓰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조각을, 마그네슘 Mg야, 묽은 염산에 넣으면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원래 요건 물에 녹아있긴 한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CL이 여기 2개니까 앞에 2 있으면 되고, 그럼 수소도 맞았어요. 2개. 그쵸? 요걸로 끄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중단은 기출문제 실제로 냈는데 안 한 사람은 하시고, 다 한 사람은 서술형 정복하기 8쪽부터 9쪽까지. 네. 중단원 기출문제 안 한 사람은 하고요. 다 한 사람은 서술형 기출문제 8에서 9쪽. 서술형 정복하기. 여기 채점 안 된 거 몇 번 있죠? 틀린 거라던가? 5쪽에 5번. 5번에는 이게 분자가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원자 배열 안 바뀌었고 분자의 배열은 바뀌었어요. 분자가 바뀐 게 아니라 분자의 배열이 바뀐 거예요. 분자의 배열이 조금 빽빽하던 그런 배열에서 이렇게 듬성듬성한 배열로 분자의 배열이 바뀐 겁니다. 분자 종류나 성질이나 원자 배열, 원자 종류 바뀐 거 없습니다. 3번. 그 다음에 또 뭐 틀린 거 뭐 있죠? 안 풀었거나? 8번. 8번에 이제 구부리는 것만은 물리 변하고, 그런 거는 화학적 성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거고요. 태우고 남은 쟤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이제 성질이 바뀌었죠. 그래서 마그네슘 리본 구부리는 것은 물리 변화이다 맞고요. 태우면 성질이 변한다 맞고요. 마그네슘 리본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맞죠? 둘 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채에 염산을 떨어뜨린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 염산에 의한 무슨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화학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뭐 물리 변화도 뭐 안 일어나는 거고, 마그네슘 리본 타고 남은 채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은, 그러면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화학 변화가. 그러니까 타고나면 쟤는 산화 마그네슘이고요. 이게 염산이랑 반응하냐 이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요런 애가 생기긴 하겠다. 염화 마그네슘이랑 물 만들어주겠구나 물. 근데 요런 거는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 물리 변화가 아니지. 그래서 리을 틀렸고요. 비영리을 지금. 또 뭐 틀린 거 뭐 있죠? 안 풀었었던 거군요. 9번에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옳지 않은 거. 분자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자 종류죠. 원자. 분자는 바뀔 수밖에 없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4번 14번에 자, 요거는 이제 질소와 수소가 반응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 맞고요. 질소, 수소, 암모니아. 반응 전은 원자 개수 변하지 않는 거고요. 질소와 수소의 분자 수비 1대3이다. 1대3이다 맞고. 암모니아 분자 8개로 8개 원자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4개죠. 4개. 네. 원래 분자 하나는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전체는 8개는 맞는데 분자 하나는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 분자 3개가 완전히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 2개가 생성됩니다. 왜냐면 3대2지 3대2 개수비가 3대2 3개 다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 2개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또 뭐 있죠? 없어요? 자, 서술형 1번부터 16번까지 마저 해보시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물질 변화 중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죠. 물리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빨래가 마르는 거는 증발인데 물리 변화고, 김치가 씌워지는 거는 이거는 맛이 바뀌는 것도 화학 변화입니다.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용해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섞이기만 하는 겁니다. 성질 바뀌는 거 없어요. 나가 화학 변화고,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의 배열이 변하고, 기억은 분자 배열이 변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원자들이 결합 상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원자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는 건데,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2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분자 수비랑 같은 거. 분자 수비. 암모니아가 이제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기는 건데, 요게 개수인데 요게 이 분자가 3개가 반응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요 분자가 1개가 반응한다 이런 생각하니까 요런 거는 분자 수비입니다. 분자 수비. 원자 수비 아니에요. 5번에 분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자, 물리 변화가 물질의 변화를 성질 변화와 여부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성질이 변하면 화학 변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이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면 물질의 성질이 변하면 그러면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 화학 변화이고,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원자의 종류, 원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 여기까지 변하지 않고 원자의 종류, 원자 배열, 분자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은 변하죠. 분자의 배열은 변한다. 써주시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거 원자는 안 변하는 겁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원자의 종류는 안 변합니다. 종류는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과 분자의 종류 이거 바뀌는 거죠.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분자의 종류도 바뀌는 거죠. 쓰시면 되고 자 이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 쓰고 화학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요.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지금은 개야 개 몇 개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화학식 앞 개수 이때는 여입니다. 개수를 맞춘다.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쓰시면 되고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술하시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이런 걸 알 수 있고 생성물과 반응물의 질량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얼마를 보냈냐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고 크기 모양 알 수 없어요. 요건 알 수 있고 요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서술하시면 됩니다. 생성물과 생성물의 반응물의 종류는 알 수 있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 알 수 있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나 원자의 크기와 모양은 몰라요. 그 다음에 3단계도 같이 할게요. 자, 요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물리변화죠, 물리변화. 근데 상태변화는 상태변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물론 이거는 사실은 기화긴 하지만 뭐 상태변화 쓸게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뭐 그 다음에 뭐 여기 예시를 이렇게 나오네. 이건 이제 물리변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종이를 자른다 뭐 이런 거 나오네. 하여튼 물리변화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구분하여라. 가는 물리변화는 가. 녹슨다 화학변화. 양초가 녹아 촛농이 흘러내린다. 이거는 물리변화. 설탕 가열해서 검게 타서 쓴맛이 난다. 이거는 화학변화. 근데 이제 뭐 이유는 이제 물리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나와 라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였으므로 화학변화이다. 나와 라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쓰면 되죠. 네. 물질의 성질이 변하였으므로 나와 라는 화학변화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화학변화인 까닭을 원자와 분자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원자의 배열이 변했고요. 원자 배열 바뀐 겁니다. 이거 원자들의 배열이 변하여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네요. 네, 원자들의 배열이 변하여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화학변화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응식을 나타내어라. 이 질소가 N2에요, N2. 수소는 H2인데 지금 세 분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쓰시고, NH3는 두 분자 이렇게 반응식 써야 되고요. 분자수 B는 1대 3대 2죠. 1대 3대 2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인데 반응식을 고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2분의 1로 한 다음에 그럼 두 개가 됐죠.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2를 다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치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고치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고쳐야 되는 거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고칩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메탄올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메탄올 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반응식을 나타내어라. 메탄올은 이제 CH3OH고요. 여기 써있네. 산소는 O2고요. 이산화탄소 CO2고 물은 H2인데 여기 탄소 하나인데 하나니까 괜찮아요. 수소는 4개인데 여기 2개니까 앞에 2라고 써야 되고, 산소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2개고 여기 2 곱하기 1이면 2니까 합쳐서 4죠, 4. 근데 여기 하나가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써야 돼. 2분의 3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야지 4개 됩니다. 왼쪽에도 4개, 오른쪽에도 4개. 그 다음에 2를 다 곱해줘야 돼. 2. 그래서 여기는 3으로 써야 되고요. 2 곱해져서 3으로 써야 돼. 3으로 써야 되고 여기 2 곱해주니까 여기 4죠. 4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맞나 확인해야 돼. 탄소 2개 맞고 수소가 여기 4개인데 곱하기 2니까 8개고요. 여기 2, 4, 8 맞고요. 산소가 여기 2개에다가 여기 6개니까 8개인데 여기 2개, 4개에다가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0쪽에 중단원 핵심 요약. 자, 화학 반응의 이제 규칙 중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죠.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까닭.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입니다. 원자. 분자 아니에요. 분자는 바뀌어요. 그래서 뭐 앙금 생성 반응 중에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을 반응하면 염화음이 앙금이 생성이 되죠. 근데 앙금은 날아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열려 있는 용기에서 해도 똑같이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돼요. 닫혀 있는 용기는 당연히 보존되고요. 열려 있는 용기에서도 보존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이게 뭐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정한 거고. 근데 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요 이산화탄소가 기체죠. 요게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는 못 날아가니까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열린 용기에서 하면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소한다 하더라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험을 잘못한 거지 뭐 감소했다라고 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연소 반응에서도 보통은 질량이 감소하는데 요거는 이제 산화철은 이제 날아가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닫힌 용기에서 할 때는 그 용기 안에 있는 산소들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질량이 일정한데, 근데 열린 용기에서 반응을 하면 처음에 질량 잴 때는 산소 질량을 안 재요. 안 잰 상태에서 있다가 주변에 산소들이 막 와서 붙어요. 공기 중에 날아다니던 애들이. 그렇게 되면은 질량이 증가하는 걸로 측정이 됩니다. 산화철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전보다. 근데 이제 이 나무 같은 거 태울 때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열린 용기에서 반응을 하면 질량이 감소하는데, 그 생성된 기체들이 못 날아가게 닫힌 용기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측정이 되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용기의 상태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정한 거야. 원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일정한 겁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 비가 성립한다.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을 해요. 근데 혼합물은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뭐 설탕물 이런 거 만들 때 설탕이랑 물이 일정한 질량 비율로 반응해야지만 설탕물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설탕은 내 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도 설탕물이야 어찌됐건. 혼합물에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화합물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기 때문에 화합물에서는 성립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물이라고 하는 애는 항상 H2O만 물이야. 뭐 만약에 산소가 2개 들어온다 이러면은 물이 아니에요. 과산화수소지. 암모니아도 NH3 얘가 항상 1대3으로 결합해야지 암모니아예요. 다르게 결합하면 암모니아가 아닌 거죠. 그리고 CO2도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항상 일정하게 결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개수비고 원자 개수비 2대1. 근데 수소 하나가 1이야 1 원자량이. 산소는 16이에요. 1 곱하기 16 하죠. 그러면은 1대8이야 1대8. 1대8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는 1대3인데 수소는 하나가 원자량이 1이고 질소는 14이기 때문에 14대3의 질량비로 결합하는 거고요. 탄소는 1대2, 개수는 1대2인데 탄소 하나 원자량이 12고 1 곱하기 12 한 거고 탄소는 16이니까 2 곱하기 16 해서 나눠보시면 3대8의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모형으로 나타낼 때 나는 요걸 만들 거야. BN2. 이 3가 와도 요거 하나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할 거니까. BN2는 이제 2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볼트 2개와 너트 6개가 있으면 너트 2개는 남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건 개수비가 1대2고 근데 질량도 알려준다면 만약에 B가 5고 N이 2다. 그러면 B 하나에 5g이고요. N은 2개니까 4죠. 5대4의 질량비로 반응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질량 비율로 반응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구리를 산화시킬 때 산소가 1g 들어가요. 4g일 때 1g, 8g일 때 2g. 그러면은 약분하면 또 이제 이것도 4g일 때 1g, 12대 3도 4g일 때 1g. 그래서 4대 1 대 5. 이거는 이제 생성물이니까 이거 두 개 합쳐야죠. 질량 보존 법칙도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4대 1 대 5의 일정한 질량 비율로 반응합니다. 이게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요. 이거 5번은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근데 이제 그 정수비가 성립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의 개수가 많으면 부피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분자 종류에 상관없이 분자들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대1의 부피비라고 하면은 개수비도 2대1입니다. 2대1. 기체의 경우에는 이 앞에 개수비가 2대1 때 이 개수비가 분자수비도 되고, 분자수랑 부피랑 비례관계니까 부피비도 되는 거예요. 개수비가 부피비도 되고 분자수비도 된다. 요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2대1 대 2지 2대1 대 2로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 이런 거를. 1대 3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합니다. 1대 3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합니다. 잠깐 테스트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마저 하겠습니다. 질량 관계를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반응물의 질량의 합은 생성물의 질량의 합과 같다.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경우는 전부 다예요, 사실은. 이거는 물리 변화지만 그래도 성립합니다. 예, 다 성립해요. 질량 보존 법칙은 다 성립합니다. 반응 전후의 질량이 동일합니다. 원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실은 동일합니다. 강철섬 토치로 가열한다. 이거는 열린 용기에서 반응하는 건데 산소가 와서 달라붙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해야 되고, 달걀 껍데기랑 묽은 염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거든요. 이게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질량 감소하고, 탄산수소 나트륨과 염화칼슘은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앙금 생성되는 반응. 이거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열린 용기에 해도, 열린 용기에서 반응 보내도 일정합니다. 자, 성분 물질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한 것은 화합물이야, 화합물. 암모니아 화합물. 그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 소리고요. 이산화탄소 일정하고, 에탄올 수용액이나 설탕물은 이거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그래서 이거 일정한 게 아닙니다. 에탄올을 내가 뭐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정한 게 아니야. 니은직을 하셔야 되고,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수소가 5g이 남았대. 그러면은 10g 중에 5g만 반응한 거고, 산소는 뭐 남았다는 얘기 없죠? 근데 하여튼 40g 반응해야지 물이 45g 나오겠지? 질량비가 1대 8이죠. 1대 8. 1대 8. 5대 40인데 1대 8이죠. 볼트 10개와 너트 12개를 이용해서 BN3를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이걸 10개를 쓰려면 얘가 30개가 있어야 되는데 30개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10개 다 못 쓰는 거고, 그럼 얘를 12개 쓰려면 얘는 4개만 쓰면 돼. 4개만. BN3는 4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B 6개는 남는 겁니다. 다음에
다음에 7번에 자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므로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도 일정하다. 이런 관련이 있는 화학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거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부피비가 지금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예요. 2대 1대 2로. 그럼 수소기체 50이랑 산소기체 50 반응하면 2대 1이기 때문에 50 이제 다 반응 못하고 25만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남는 기체는 산소가 25ml 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니까 수증기 40을 얻으려면은 이거 2부피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40, 얘는 20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기체는 40ml, 산소기체는 20ml면은 수증기 40 만들 수 있어요. 자, 수고했고 게임은 안 내줄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저 할게요. 갑시다.